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영상을 찍고 나니까 이게 정말 색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책을 소개를 하면서 같이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요즘 저의 관심사는 주로 어학에 관심이 몰려 있어요. 중국어와 영어. 네, 그 중에서도 중국어에 더 관심이 몰려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부법입니다. 요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왔던 건데,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그만큼의 성과를 못 냈을 때, 왜 그만큼의 성과를 못 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틀렸다는 상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네, 요즘 여러 가지 공부법 사이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는 조금 새로운 공부법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께요. 그리고 이 책을 또 같이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 책의 제목은 중국어 번역을 위한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총 3분의 번역가 선생님께서 쓴 책이고요. 이제 책을 열어서 보면은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통번역 대학원 공부법, 두 번째는 영상 번역, 세 번째는 출판 번역, 네 번째는 중국어 번역가들의 일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통번역 대학원 공부법에서 100일 공부의 핵심은 실천, 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챕터 중에서는 가장 와닿고 조금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챕터였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공부의 핵심은 실천. 무엇이 부족한지 절실하게 느끼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배경 지식 쌓기라고 생각하고 독서 목록부터 작성했어요. 읽고 싶어서 샀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쌓아두기만 했던 책과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궁금해서 새로 구입한 책. 읽은 지 너무 오래되어 전자책으로 새로 구입한 책을 목록에 올렸죠. 결과부터 말하면 이 목록대로 끝까지 독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없는 책은 읽다 말았고 분량이 너무 긴 장편소설은 도중에 바쁜 일이 생기면 읽기를 중단하는 바람에 맥이 끊겨버렸죠.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책은 끝까지 읽었지만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취미에 그치고 깊이 있게 읽지는 못했어요. 수박 겉핥기식 독서로는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책 내용을 좀 더 머릿속에 담고 싶어 필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분량이 짧아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저작권이 만료되어 가격이 저렴한 한국 고전 단편소설을 골랐어요. 일주일에 작품 한 편을 목표로 필사계획을 세웠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통번역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는 시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번역 실력 쌓기라는 목표는 다소 모호했거든요. 한 달 완성, 이런 광고 문구처럼 공부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공부해야 번역을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번역가로서 실력을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력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동력 없이 무언가를 추진할 만큼 의지력이 강하거나 계획적인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번역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100일 번역만의 프로젝트는 100일 동안 매일 과제를 해서 노트에 정리해 인증샷을 찍어 게시판에 올립니다. 혼자 공부하면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공개적인 게시판에 과제를 올리니 의무감이 생길 것 같았죠. 100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번역 실력도 다지고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자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와 해야 하는 공부,
읽고 싶은 책과 읽어야 하는 책은 참 많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막상 실천을 못했거든요.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 강제성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 흐지부지 되기 쉽죠. 이것 조금 건들다가 지루하면 그만두고 저것 조금 건들다가 그만두길 반복하게 되니까요. 저한테 가장 시급한 공부를 선별하고 스스로 교재를 선택해 과제할 날짜까지 세세하게 표로 작성했습니다. 일정표를 프린트해서 옆에 붙여두고 매일 들여다보며 실천하는 거죠. 통번역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했던 공부 방법을 접목해서 저만의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100일 내내 공부하려면 지루해질 테니 20일씩 5단계로 구분해서 교재와 공부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1단계 한국어 실력 다지기.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문제였지만 가장 빈약했던 부분은 작문 실력과 논리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낚시성 신문 기사나 짤막한 유머글 혹은 가볍게 흘려보는 영상들만 자주 본 탓이죠.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 입시 준비 시절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던 한한 메모리에서 영감을 얻어 신문기사 요약하기를 20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독서.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야든 중국의 고전을 인용한 내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국과 다른 중국의 고유의 사회적 이슈들도 종종 접하게 되고요. 제대로 번역하려면 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참고서적을 찾아봐야 합니다. 중국 역사는 물론 문화와 시사상식을 공부해두면 번역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국과의 역사적,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죠.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독서를 계획표에 넣었습니다. 우선 욕심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랐어요. 처음부터 어렵고 두꺼운 중국 고전에 덤벼들었다가는 또 금방 넉다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허삼간 매열기로 유명한 작가 위하의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와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를 골랐습니다. 3단계 시사 중국어 공부하기. 시사 상식도 쌓고 한중 번역을 대비해 중국어 문장 구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문장 통째로 외우기를 계획표에 넣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루한 방법이지만 중국어 실력을 다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별 효과가 없으므로 꾸준히 지속하는 게 관건이죠. 4단계 문학적 감성 보충하기. 통번역 대학원에서는 딱딱한 신문기사나 뉴스, 기술문서를 번역하는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학 감성이 필요한 에세이나 구어체를 구사해야 하는 드라마를 번역할 때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문학 감성을 키우고자 하는 문해 잡지, 독자와 드라마 명대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명대사를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5단계 시역하듯 번역해보기. 시역은 눈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동시에 입으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통역할 때 필요한 순발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 방법이죠. 중국어 칼럼과 한국어 칼럼을 하루씩 번갈아 가며 시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역과 마찬가지로 번역도 속도가 관건인데요. 빠르게 직독직해를 하는 훈련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공부 방법을 5단계로 나눈 뒤 현실적인 공부 분량을 정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빨리 실력을 쌓고 싶지만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공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지속하기 힘들어집니다. 통번역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틈틈이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의욕만 잔뜩 앞서서 실천하기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어요. 함께 공부를 하기로 한 동료들도 제 계획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계획표대로라면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수정했습니다. 하루에 30분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충분히 할애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 한 챕터 같이 읽어봤는데요. 내 공부법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에서
문장 통째로 외우기를 계획표에 넣으셨다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 HSK 듣기 스크립트를 많이 외우곤 했었는데요. 확실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내 방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요즘에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알맞은 방법으로 이제 공부법을 만들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